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정보는 바로 센즈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이 AI 관련된 관련주들과 또 이 정보 보안 산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좀 많이 테마들이 뻗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AI 기반된 이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AI 시장이 커 나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정보 보안 시장이나 데이터 센터, IoT, 사물 인터넷이죠. 뭐 등등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 쪽으로 문어발식 수혜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테마들 중에서도 우리 이 정보 보안 관련 테마는 조금 소외가 됐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장 시작 전에 이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올라옴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전에 이 센즈랩 관련된 영상을 1월 말 정도쯤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이 센즈랩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업성과 앞으로에 대한 이 전망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 센즈랩의 주가 흐름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 볼 거고요. 저희 대기업은요, 여러분께 뭐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리딩을 한다거나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세상에 너무나 성행을 하고 있는 이 리딩방 또 문자 요구하는 채널들 너무나 많죠. 그런 채널에 질리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도 우리 여러분께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센즈랩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영업수익, 여기에 매출액입니다. 여러분,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고 단기순이익이 말 그대로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 20기가 23년도 연간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2년도, 그리고 여기가 21년도, 그리고 이 숫자의 단위는 현재 원 단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22년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93억 원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도 들어오면서 117억 원 기록을 했죠.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22년도 때 20억 8,9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23년도 때 요 괄호가 쳐 있는 게 여러분 적자란 뜻이에요. 적자, 손실이란 뜻입니다. 약 8억 8,3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시면요, 22년도 때 약 21억 5,5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 때 들어오면서 4억 3,800만 원으로 이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요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실적이었죠. 근데 이 센즈랩에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이유를 한번 좀 보시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가 됐지만 사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사옥 건축 및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센즈랩 관련해서 갑자기 상한가로 막 직행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센즈랩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간단히 부연 설명 드리면요, 사옥, 그러니까 요번에 이 센즈랩이 신사옥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갔다는 뜻이죠. 새 건물로. 요거 얼마 안 됐습니다. 23년도 말에 가서 23년 10월 말쯤인가 아무튼 요때 이 신사옥을 이전을 하면서 요때 좀 많이 비용이 증가를 해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좋지 못한 성공을 거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할 건 뭐냐면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이때부터 3개년 연속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보셔도요. 요때랑 요때 그리고 요때랑 요때 비교하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요 세 박자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23년도 때 사옥 이전이라는 큰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 센즈랩의 신사옥이에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신사옥의 조감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23년도 10월 말 이때 자료를 가져와서 이 조감도를 가져와 봤는데 요 내부 사진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층 같아요. 1층 로비 같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준 게 이 사진이니까 입구죠. 입구 이렇게 이제 엘베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센즈랩 직원들이 지금 뭐 짐 푼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요 박스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회사에서 이 사옥에서 바라보고 있는 과천시의 이런 전망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본격적인 센즈랩의 가장 최근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이렇게 장시작과 동시에 이 기사가 딱 올라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꽂혔다. 센즈랩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AI 보안 기술 개발에 맞선을 잡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센즈랩의 기업 개요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정말 제가 간단하게 러프하게만 딱 말씀드리면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라 하거든요. 요거 전문 업체예요. 이 다양한 채널 뭐 유튜브, 모바일 뭐 문자, 뭐 어플리케이션 뭐 등등등 엄청나게 이 다양한 채널 여기서부터 수집한 이 악성 코드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을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생성된 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을 하고요. 또 심지어 예측까지 합니다.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이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센즈랩이 보유한 악성 정보, 악성 코드죠. 아시아 최대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센즈랩은 악성 코드 약 20억 개의 악성 코드 관련 사이버 위협 분석 빅데이터를 300억 건을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 잘 이 가늠이 가지는 않는 뭐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이 정보의 규모만 해도 페타바이트급이라고 하는데 이 1페타바이트가 약 100만 기가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조금이나마 조금 체감이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센즈랩과 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챗 GPT와 같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들을 추진하고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누구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와 같은 요 구조를 좀 중요한데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생성형 AI라는 문구죠. 이 생성형 AI와 일반적인 AI의 차이점은 좀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뭐 집에 각각 어떤 통신사를 제가 쓰고 계신지를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니야 이러면 요렇게 생긴 이 지니 같은 애들이 네 주인님 해서 뭐 지니야 내일 날씨 어때? 아니면 뭐 지니야 뭐 무슨 음악 틀어줘 이러면 막 음악 틀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뭐 일반적인 AI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생성형 AI는요 말 그대로 정보를 생성을 할 줄 아는 AI. 그러니까 챗 GPT,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빙챗이나 아니면 엔트로픽이라는 이 신생 기업에서 개발한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AI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그것들을 토대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대답까지 본인이 조금 이제 기존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정보를 생성하는 AI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시장 전망을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027년도까지의 전망이에요. 보시면 이 단위가 10억 원인데 사실 이 단위나 숫자는 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봐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IDC라는 글로벌 리서치 조사 기관과 또 이 리서치 조사 센터가 굉장히 다양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마다 요 숫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 약 3년 뒤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할 거다. 거의 요 3066과 4463을 놓고 비교해보면 그 한 40%에서 한 50% 정도 앞으로 이제 약 3년 동안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한번 보셔도요. 2023년도와 2030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숫자 보이죠? 36.8. 이게 2023년도와 2030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36.8%가 성장할 겁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CAGR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36.8%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고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숫자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 800%죠.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약 8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36.8%씩 성장을 해 나갈 전망이다. 요거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이거는 또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자료 또한 아까 보셨던 그 자료조사 기관하고 다 다릅니다. S&P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자료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는 2028년도까지를 한번 전망을 해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CAGR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 동안은 약 57.9%씩 매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숫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 여러분께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자료에서는 이 AI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봤다면 지금은 이제 이 정보 보호 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산업이죠.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뭐 빅데이터니 뭐 IoT 사물 인터넷이니 뭐 클라우드 센터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정보 보안이니 뭐 이런 것들의 좀 파생적인 테마들이 많이 좀 생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생적인 테마들도 AI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결국엔 이 문어발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의 일환으로 이제 이 정보 보안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영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센즈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정보 보호, 이 보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자료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방향성이에요.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2027년도까지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게 목표고요. 27년도까지 정보보호 산업, 즉 보안 산업의 이 시장 규모 약 30조 원 달성을 시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27년도까지 보안 유니콘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전에 보셨던 이 AI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국내 AI 시장도 커가고 글로벌 AI 시장도 커가고 그리고 심지어 생성형 AI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커나감에 따라서 이 정보보호 산업 시장 자체도 캐파도 물론 커질 건데 이거를 민간 기업 입장에서만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자료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건 AI 시장에 대한 이 뭐 글로벌 시장 전망, 국내 시장 전망이었다면 여기 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 그러니까 정보 보안, 인터넷 정보 보안 시장에 대한 이 글로벌적인 전망입니다. 보시면 매년 연평균 10.6%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조사 기관 자체가 미국에 있는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널스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이 정보 보호 산업에 있어서
약 40%가량의 점유율을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건 사실 이 부분이죠.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10.6%에 이르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아까 우리 방금 보셨던 요거 있죠.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 2020년도부터 29년도까지 우리가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한성 좋게끔 막대 그래프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단위가 빌리언 달러잖아요, 여러분. 빌리언 달러. 1 빌리언 달러가 여러분 1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 850.17 곱하기 10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600억 달러라고 좀 보시면 8,500억 달러, 8,500억 달러죠. 8,500억 달러. 요거 지금 현재의 환율 기준에서 한번 좀 환산해 보면요. 1139조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화라고 거의 막 가늠조차 되지 않는 뭐 그런 수치인데 어찌 됐건 간에 이 AI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서 시장이 또 커짐에 따라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도 똑같이 이 시장 캐파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좀 보시면요. 사실 뭐 너무 과거 차트까지 센즈랩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 2023년도 초반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상장 첫날 상한가 가고 쭉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타 다른 뭐 상장 종목들과 좀 다름없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좀 실질적인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게 제 생각으로 봤을 땐 23년도 말부터예요. 이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 3, 4개월 동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24년도 올해 들어와서 이때 한번 이 박스권 돌파를 시원하게 한번 해줬습니다. 이때 뭐였냐면 삼성 SDS에서 챗 GPT 같은 AI를 이용한 이렇게 악용한 이런 사이버 보안에 우리 안보가 너무 좀 취약할 수 있다라고 이 삼성 SDS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버 보안 테마들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날 우리 센즈랩 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강한 주가 상승이 동반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반짝하고 이때 좀 재료가 소멸이 됨에 따라서 상승분 다 반납하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어떠한 별다른 호재나 뭐 악재도 없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없었죠. 이거를 이슈 진공 상태 이렇게 좀 부르는데 거기서 이 이평선들 지지를 받고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새로운 박스권 형성해 나가면서 조정받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평선들 다 이탈을 해 나가면서 어디가 바닥일지도 모르는 조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요 박스권 여러분 보이시죠? 요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오늘자에서 딱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한다라는 요 재료 한 방으로 오늘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대가 오후 12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점심시간인데 이때 지금 이 센즈랩의 상한가에 걸려있는 물량이 약 100만 주가량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대충 뭐 주당 뭐 그냥 10,000원으로 계산해봤을 때 약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양이면 요때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있죠. 이때 보시면 여러분 거래량이 엄청나게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여기 지금 현재로 이렇게 쌓여있는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오늘 요 상한가로 또 물려있는 이렇게 지금 잠겨있는 이 상한가에 걸려있는 이 매물들을 조금 계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매물들은 다 소화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장에서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도 그치만 오늘 현재 장에서 이 1270원으로 정말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해준다면 내일 상한가 기준으로 보시면 약 13,300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3,300원이면 한 요 정도 라인 됩니다. 요 정도 라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요 매물대 요 노란 색깔 막대 보이시죠? 요 구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슈팅이 아닌 이상은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두텁게 쌓여 있는 요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주는 이 상승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아마 만약에
상승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돌파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요 구간에서 조금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약 11,500원 요쪽 라인이죠. 요쪽 라인 근처에서 우선은 1차적인 저항에 좀 밀려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과거에 그래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약 9,500원 요 근처에선 그래도 좀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요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센즈랩에 관련된 이슈나 정보들 그리고 이 AI 시장의 전망, 이 정보보호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다 다르고요. 저도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러프하게 저런 견해도 있구나 요 정도로만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아까 영상 초반, 영상 시작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데이업 채널은요, 우리 여러분께 문자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리딩도 하지 않아요. 정말 100% 순도 짙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채널이니까 많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진 멘토였습니다.